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화수에는 이정열 전문가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담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나오시는 월화수에는 검색식도 2개인데요. 먼저 이정효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그리고 김용민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마감 시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12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훈풍에 힘입어 오늘 국내 증시도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 보시면 오늘 장중에 2250선 이상까지 터치를 했다가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었는데요. 2236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2거래일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가 3천억 원 이상으로 더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반도체주, 오늘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탄력을 보였는데요. 2.08% 상승을 하면서 688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오나 게임 그리고 엔터주들의 상승 탄력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3.4% 감소를 했는데요. 앞서 최근에 발표했던 엔진 리콜 충당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현대차가 3% 이상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했던 쪽에서 시멘트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양회가 네옴시티 건설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계회사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시멘트주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성신양회는 25%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다른 시멘트주들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게임주들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위메이드가 7.8% 상승을 했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8%대 강한 탄력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부터 오늘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또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은 시장에서 연준 피봇, 금리가 강세 긴축이 이어진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완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려감들이 완화가 됐는데 일단은 뭐 연준이 11월 75bp 인상을 한다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2월부터는 속도 조절에 좀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건데 FOMC 블랙아웃을 앞두고 연준의 총재들의 발언이 연속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11월 75bp 인상을 좀 주장을 하면서도 자이언트 스텝 기조가 영원할 거라고 상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논의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0월 20일 완전 매파 성향을 보이는 블라드 연은 총재 또한 내년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시기일 것이다. 내년 중에는 공격적인 인상 기조도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에 이어서 나온 발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2월부터는 75bp 인상을 가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2월부터는 50bp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긴축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연속적으로 계속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지난주에는 또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바이백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도 유동성에 대한 경색 이런 것들을 좀 겪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좀 시인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금리 인상이 멈춤과 동시에 좀 주춤함과 동시에 유동성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들이지 않나 이런 연속적으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75bp 12월에 75bp 인상 가능성들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bp가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금요일 하루 만에 바뀐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오늘 장세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기대감들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11월 2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다소 주춤할 것이다. 살짝 쉬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1월 2일에 75bp 인상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히려 75bp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살짝 선회가 될 가능성들이 오히려 호재로 계속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랠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회복세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도 김용민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채 시장을 얘기를 빼놓고 안 할 수 없겠는데요. 일단 지난주 주말에 강원도 이제 ABCP발 악재라고 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 금융위원장 특별지휘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 자금시장 안정 대책 발표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일단 채권펀드의 20조, 그리고 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그리고 허그 이쪽에 10조 원 가량 등등등 해가지고 도합 50조,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이제 그 건설주,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오늘 좀 그래도 되돌림 현상으로 강세를 좀 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레고랜드 강원도 이슈는요, 이 지방채권이라고 하는데 지방채권은 곧 정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채권 시장은 그 신뢰를 근간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전체 신용도가 크게 낮아질 뻔했었다. 근데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일단 당장 급한 불은 껐고요. 이제 이 시장에서 50조라는 거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으니까 자금이 얼마나 흡수가 빨리 잘 되는지 회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슈에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금융당국 개입을 하면서 강달러 진정세에서 좀 하락을 했으나 근데 이제 또 장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차 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아주 큰 얘기들을 했어요. 이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할 것,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중국 당대회 재료가 반영되면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고 이에 따라서 크게 좀 하락이 나왔던 원달러 환율이 재차 좀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특징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국내 증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큰 반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금리 그리고 달러 약세에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3.7%나 급등이 나왔어요. 네. 이거에 따라서 좀 커플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로 이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인텔에서 만든 겁니다. 차세대 서버용 CPU라고 사파이어 레드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처음으로 대규모 설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그 DDR5 관련주에도 좀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반등해서 하락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수급이 유입이 되는 섹터는요. 이 쇼커버링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이 매출 기반 성장주라는 점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섹터를 좀 더 보자면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있겠죠. 사우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 네옴시티 시멘트 쪽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시멘트 쪽이 슈팅이 나온 거니까 테마가 좀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시멘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까지 엮여 있는데요. 이게 11월에 인상하느냐, 1월에 인상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지금 시계추가 다시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느낌입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악재들은 시장이 거의 반영이 다 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만은 또다시 이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체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제 중국 쪽이 또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장은 늘 그렇듯이 이미 수면 위에 나온 악재는 다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악재가 소멸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신호타임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잠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살짝 줄였던 그 구간이 있었는데요. 좀 중국 쪽에서 리스크가 반영이 됐다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에서 대만 침공 가능성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을 확인해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나 실적 기반 성장주들의 반등세가 좀 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전망과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다코스 공략주 리뷰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정효 전문가님의 공략주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하나솔루션입니다. 지난주에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다고 하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하나솔루션이 제가 10월 4일에 공략주를 좀 안내를 드렸던 한 두 네. 차례 정도 안내를 드렸던 기업입니다. 계속 매수가는 근절이 왔을 때마다 제가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살짝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 3.7%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그냥 다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은 남았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급등이 살짝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가 53,000원 수준이었는데 53,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 16%가량 되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네. 지금 이제 또 오늘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대응을 좀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7일에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난 3분기에 태양광 수출 내역들을 좀 보면은 단가도 상승을 하고 단가가 상승한 만큼 그 판매 수출 양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향으로 이제 호주나 유럽 같은 데도 이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미국향도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더군다나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조정을 좀 받은 것들 60일선의 지지를 좀 받는지를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7일이니까 불과 한 거래일 정도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45,000원 수준에서 분할 접근하시고 일단은 뭐 현금 확보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평균 단가를 하든 낮추신 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재차 돌파하는 모습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고 바로 반등 나오면서 V자 반등 흐름들을 나와주면은 52,500원 이 수준들을 돌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3%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47,6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6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한 45,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다. 좀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만약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52,500원 돌파 여부 역시 체크해 보자라는 이야기 전략을 점검해 드렸으니까 또 보유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도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솔루션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상담 신청 접수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은 비상입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도 있는데요. 커피 교환권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떤 문자든 참여를 해주시면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라던가 고고 또는 비상 문자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보내주시고 또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DB하이텍 매수가가 43,500원에 비중 7%. 앞으로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DB하이텍 오늘 41,0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살짝 손실 중이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저번에 언급해 주신 종목 아닌가요? 제가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제가 공략주로 드린 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가지고 계시면은 일단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공략주로 좀 안내를 드린 다음에 특별한 움직임들이 없이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메모리라든가 뭐 랜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이 메모리 반도체는 위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서는
TV 모니터 이런 쪽으로는 좀 가전 부분에서는 판매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는 계속 수출 내역들을 보면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달러에 대한 환수익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한 리스크는 중국 경기에 대한 실적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지금 봉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만 크게 없다라고 하면은 3분기에는 호실적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DB 하이텍도 그 정도 수준의 저평가 영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우리 주당 순 자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39,000원, 내년에는 48,000원대로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39,000원대, 지금 4만 원입니다. 최근에는 34,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주가가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45,000원하고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분할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던 것들을 감안을 하면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가지고 계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5만 원 부분에서 또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하단 부분에서 저가 매수 다시 현금 확보를 좀 하신 다음에 수익을 먼저 내시고 그 수익금 가지고 밑에서 잘 잡는 것들 이런 전략으로 계속 꾸준하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도 높지 않으시고 그대로 뭐 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72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젠셀 매수가가 8,800원에 비중 15% 상승장에 따라갔는데 잘못한 것 같네요. 반등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이젠셀 오늘 8,37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백혈병 치료제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반등이 가능할지 아니면 이번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어쨌든 손실이 크시지는 않은 네네. 상황이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령이랑 같이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이 보령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고 그리고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보령제약에서 투자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된 기업이거든요. 일단 지금 파이프라인은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제일 아쉬운 점은 지금 아직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없다.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없다는 거는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이 많은 바이오 상장들이 그렇듯이 상장사들이 그렇듯이 지금 재무제표가 좀 위태위태하다. 좀 영업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공적인 좀 임상 결과가 굉장히 실적 계산에 중요한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행인 점은요. 최근에 이 개발하고 있는 백혈병 관련한 이 세포 치료제가 있는데요. 아직 이제 임상 1상 진행 중이에요. 원래 바이오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동물한테 임상을 해보고 사람한테도 해보고 해가지고 엄청 오래 걸리는데 1상이 이제 조금 지나갔는데 이제 FDA에서 이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용화가 인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한창 위험했을 때 진단 키트가 아직 3상까지 다 안 넘어갔는데도 긴급 승인이 됐었잖아요. 네. 그거랑 연장선상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차트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기업이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우상향 채널을 그린 적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네. 그나마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긴급 승인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상용화됐다는 흐름 내용과 함께 지금 이날 21% 최종적으로 21%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기술 특례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좀 이런 차트들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력은 좋지만 당장 지금 매출에 찍히는 게 없다. 이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21선을 좀 뚫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상승 채널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이거 오늘 24일부터 그리고 내일 모레 26일까지 독일에서 이 바이오 유럽이라는 거를 개최를 합니다. 지금 네. 개최가 되고 있을 텐데
이 바이젠셀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이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긴급 승인이 됐으니까 해외에 이거를 좀 팔아보겠다, 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은 좀 주가에 탄력이 붙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최대 주주가 보령이니까 보령한테도 만약에 이 바이젠셀이 좀 호재가 있다 이러면 보령에도 좀 어쨌든 붙을 거거든요,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보령제약의 수급도 같이 주가 움직임도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특성상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다 보고, 그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 어떤 결과가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네. 이게 아무 내용도 없으면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져야 되는 구간이니까는 좀 리스크를 좀 축소시키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젠셀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령제약 크림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학회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단기 목표가로 10,000원 제시해드렸고 손절가 6,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문자 상담 먼저 진행을 해봤는데요. 종목 고민 나도 있다,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투자하실 때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인데요.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검색식 열심히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둘 다 되게 좋아 보인다, 이름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어떤 검색식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을 전문가님의 검색식 어떤 원리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검색식인가요? 네, 일단은 외국인이랑 기관에서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들, 네. 그리고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일단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는데 최근에는 금융주들하고 보험주가 살짝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은행 업종들을 살짝 좀 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 쪽으로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금융주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듯이 검색식 안에서도 주요 업종들이 많이 검색되는 그런 업종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검색이 안 될 때는 다음날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검색식은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다라는 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주나 보험주 쪽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또 검색식을 활용해서 시장에 대한 또 전망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찾아주는 그런 검색식이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은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닥터스탁 본방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산 매수가가 7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또 오늘 수익 중이십니다.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뭐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유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추세가 밀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들은 조만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로봇 관련 업종들에서 기대감들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 말고도 두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밥캣, 두산 퓨어셀 보면은 우리 원전이라든가 뭐 해상풍력, 그리고 뭐 두산 퓨어셀을 통해서 수소라든가, 그리고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미국향 건설 기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환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쪽에 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테스트 물량들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도 로봇의 미래 성장성들 아무래도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측면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2분기 당기순이익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은 증가가 됐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낮아졌다라는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기순이익이 조금 2분기에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중간 지주사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지주사가 두산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들을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결국에는 로봇 산업으로 좀 집중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겠지만 부각을 좀 받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지주회사의 연결 실적들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던 이유들은 두산 밥켓의 주가 연동 스와프에서 손실을 좀 봤다는 겁니다. 매출도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증가됐는데 우리 파생 상품으로서 두산 밥켓의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손실이 좀 났던 것들이 일회성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일회성이고 3분기에는 뭐 외환 차입에 대한 이자가 좀 우려감들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큰 수준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우려 실적에 영향이 좀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호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산 같은 경우에서 차트를 보면은 추세가 지금 좀 밀집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하고 나면서 추세를 완전히 돌이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지배주 순이익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게 3분기부터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한 10만 원 부근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면서 원전에 대한 소식들 나와주고 풍력 뭐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들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보유 의견과 함께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는 27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로템 매수가가 27,600원에 비중 80% 앞으로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좀 잡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반등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 기업은 뭐 철도, 방산 그리고 플랜트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 워낙에 이 태조 이방원 네.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현대로템도 이 방산 sek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이 글로벌 정세가 워낙에 좀 리스크가 많잖아요. 네네. 뭐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는 지금 중간에 껴있는 이제 폴란드도 이제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이 K2 전차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980대 기본 계약으로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난 8월 26일에 K2 전차 1차분 180대에 대해서 4조 5천억 가량 규모로 이제 이행 계약을 실행을 했고요. 체결을 했고 그리고 연내 2차분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 그 중간에 있는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노르웨이 쪽에서도 지금 K2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이 신냉전 시대는 계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K방산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은 뭐 아닙니다. 방산 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방어력이 굉장히 좋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코로나 맨 처음 나왔을 때 철도 사업 70조 정도 투입을 하겠다. 이걸로 좀 육성을 하겠다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때 26,000원을 한번 찍고 빠지다가 이제 방산 쪽으로 다시 또 이제 화랑을 띠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게 예로부터 좀 대차 잔고가 높았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폴란드 계약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빠지고 이런 상태인데 빠질 때 지금 주요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빠질 때 주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들어왔다. 개인들이 다 팔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요. 이거는 쇼커벌링 물량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상승 채널을 깨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지금 3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문가님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 검색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도 있는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또는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함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김용민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이죠. 네. 어떤 검색식인가요? 네, 일단은 오늘은 좀 많이 잡혔어요. 종목들이 그래요? 많이 잡혔는데 이게 보면은 좀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좀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 네. 좋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이 조금씩 잡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좋은 조건 검색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건 검색식은 조건 검색식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은 시장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이 좀 잘 반등할 수 있을지 그런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도 두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또 힌트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많이 문자로 참여를 해주셔서 이 검색식들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롯데지주 매수가 45,552원에 비중 30%꼭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롯데지주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롯데지주 반등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좀 지켜주는지 좀 체크를 좀 계속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로서도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요인들 살펴보면은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 지분을 한 2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롯데건설로 또 지배구조가 또 이어집니다. 근데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자금 조달하는 게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공사에 좀 차질이 있고 기업 어음도 소화를 좀 잘 못 시키고 있다는 루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유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롯데케미칼이 도와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지주사를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롯데케미칼은 일진 머티리얼즈도 신경 써줘야 되고 롯데건설도 신경을 또 써줘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공사를 진행을 하기에는 유상증자 자금이 좀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에 한 6천억 원 자금 지원을 차입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운영 자금 목적으로 또 2천억 원을 또 조달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롯데케미칼은 이번 증자에 또 지분율만큼인 875억 원 가량을 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이제 롯데지주에 손을 좀 벌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연이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롯데지주에 대한 매력, 배당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금 조달에 신경을 좀 쓰다 보면은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고 좀 이제 긴축을 하듯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루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당장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당장 이 구간 차트를 보면은 지금 32,000원 부근에서 반등 흐름들이 살짝 나와줬는데요. 이거는 좀 살짝 이 지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켜주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와주느냐 체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지지 구간들을 계속 버텨주면서 우행보하는 모습들만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V자 형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36,000원 수준까지는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3만 원 이하 28,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30%, 비중이 30%시잖아요. 만약에 32,000원을 이탈하는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한 20% 정도는 좀 줄어내신 다음에 줄인 이 비중을 가지고 추후에 이 3만 원과 28,000원 수준 이 주가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재대응을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대폭 낮추시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36,000원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탈될 경우에는 3만 원까지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잡는 전략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흐름 보시면서 잘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코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공략주 알찬 내용들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정열 전문가님께서는 두 개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최근에 좀 한 종목씩만 들여다보니까 네.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유일로보틱스라는 기업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산업용 로봇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로봇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풀 라인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턴키라고 하는데 이 설계, 건설, 가동부터 이 일원안을 다 하는 이런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고객사의 다변화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직교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이런 것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적용을 할 수 있는 사업군이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화장품, 다양한 가전 쪽이라든가 다양한 사업군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유일로보틱스를 공략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2024년도부터 1,0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좀 예상이 되면서 인천 청라에 7,800평 정도 부지 매입을 하면서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완공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은 25,500원 수준들 그리고 한 27,200원 수준들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것들 안내드리고 싶고 우리 1차 목표가는 제가 3만 원 수준들까지 3만 원 하고 2차는 32,500원 수준들까지 조금 단기적인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만약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24,500원 이 구간들을 좀 이탈을 하면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은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리뷰를 드렸던 게 하나솔루션이잖아요. 네네. 태양광 산업이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판가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유럽이라든가 호주 쪽으로 상대적으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충북 음성 공장의 주요 제품 셀과 모듈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평균 가동률이 85%에서 모듈은 91% 수준까지 이제 거의 뭐 풀 공장을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에 3분기에 태양광 스마트 팩토리가 완공이 좀 됐는 그런 상태인데 7월부터 이제 생산이 좀 늘어나면서 그런 생산 효과, 캐파 증설 효과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이후에 2배 이상 생산 물량이 좀 증가가 됐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3분기의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일단 56,000원 수준에서 6만 원까지 살짝 여유롭게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3,000원 수준, 53,000원 수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6,000원, 그리고 7만 원 수준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공략주, 로봇주, 유일 로보틱스와 태양광주,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반도체 설계에서도 그 아래로 디스트리뷰터라고 이제 대리점이 있고요. 그 아래는 디자인하우스가 있는데 이 기업은 디자인하우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이 TSMC 독점 계약을 할 만큼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는 독일 이 AI 기업 중에 비딘티스사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과 함께 좀 하락세를 메꾸면서 변곡점을 잡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최근까지 하락세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워낙에도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실적 부진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서 좀 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삼성전자 인수설이 돌 정도로 단기간에 300%가량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AIM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 AD 테크놀로지와의 좀 연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고요.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팹리스 기업입니다. AD 테크놀로지였는데요. 오늘은 총 3종목이나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모두 오늘 종가가 이 매수가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문가님들의 선물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투자를 하실 때 요즘 어떤 종목을 봐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검색식들 활용해 보시면 혼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아쉽다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 이정열 전문가님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모든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오늘도 좋은 상담과 알찬 주식 내용들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여기에서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